네, 저희가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특집 시간을 3일 연속해서 저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초낭 주식 특집인데요. 많이 기다렸고 또 보고 싶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자리하셨네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오랜만에 뵈서 그러게요,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이사님과 저희가 호흡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호흡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매크로 데이터도 너무나 중요했었고 그것에 대한 관심도가 살짝 떨어질 때 다시 또 SBB 사태 등이 벌어졌고요. 네. FOMC 금리 결정까지, 그리고 2차 전지에 일각의 표현으로는 뭐 광기라고도 하는데 그 정도의 쏠림까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공격적으로 사기도 어려운 그런 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시장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주식시장이 아까 뭐 광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항상 이 쏠림 현상은 늘 있어요. 맞아요. 뭐 어느 시절에나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랑 2차 전지가 좀 다른 점은 2차 전지는 명확한 그 스토리도 있고 거기에 숫자가 더해지다 보니까 이 주가 상승이 장기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좀 타당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항상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 너무 급하게 오르면 주식시장에 영원히 오르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영원한 하락도 없기 때문에 언젠간 또 조정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유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이거죠. 이제 뭐 SVB 사태도 나왔지만 증시가 보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잘 버티고 있고, 이번 FOMC를 보면서 느낀 것도 이제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나가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뭐 미국 증시 이렇게 흐름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좋아질 거는 같은데 이게 너무 한쪽에 쏠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게 제일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기다리면 항상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 언젠간 또 공평한 흐름으로 또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내 차례 기다리면 그 기업이 뭐 정말 부실한 기업이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차례가 돌아오니까 적어도 지금은 좀 이게 너무 포모 현상에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작년에 포모 현상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 2023년 들어와서 벌써 이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막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기업 막 올라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때를 좀 한번 기다리시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뭐 2차 전지 종목 포모에 동참했다가는 사실 그 피해를 내가 떠안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지나친 조바심을 내시기보다는 내 차례를 기다리자라는 말이 또 개인 투자자들에겐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좀 센 표현을 오늘 쓰고 있긴 합니다만 반도체, 뭐 삼성전자, 뭐 7만전자, 8만전자 여기 계신 분들은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시청자분들이 종종 우리는 징역 살고 있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최악의 주가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대비 상대적 박탈감을 좀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뭐 K칩스법 통과나 여러 가지 뭐 긍정의 얘기들도 나오는데 언제쯤 이 왕의 기한처럼 이들도 다시 시세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시기 가늠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너무한 거겠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쪽이 또 잘 가는 게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제 박탈감이 좀 있는 건데, 그래도 반도체 기업들 보면 전 주가가 굉장히 좀 견조한 편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뭐 하이닉스가 점점 그 실적 추정치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올해 지금 한 11조 원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만 해도 올해 뭐 적자는 날 것 같은데 뭐 많아야 한 2, 3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몇 달 만에 갑자기 11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메모리에선 대규모 적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저점을 안 깨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30일이 최저점이었어요. 네. 그 후로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업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V자로 가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은 뭐 이해는 하겠지만, 이 반도체 기업들 주가를 보면 그렇게 좀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만 봐도 굉장히 좀 지금 실적에 비해서 단단한 흐름을 좀 잘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미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또 삼성전자가 또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하루에 5, 6% 오르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여유를 가지고. 근데 내가 만약에 뭐 반도체 업종이 앞으로 좋아진다면 변동성을 좀 내가 좀 느끼고 싶으면 삼성전자보다는 뭐 당연히 소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만큼 또 리스크는 크겠지만 그래서 그건 좀 각자 색깔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겠고 오늘 미국의 또 마이크론이 5%나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마이크론도 똑같습니다. 올해 적자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내년을 보고 지금 벌써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작년 9월에 다 저점을 찍었다. 그래서 좀 앞으로도 이렇게 뭐 V자 반등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계단식 상승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와 내년을 보시고 흔들릴 때 비중은 늘려가시고 또 막 또 이제 반도체를 수급이 또 쏠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사고 싶잖아요. 그럴 땐 사지 마시고 네, 안 좋다 할 때 항상 좀 투자를 반도체는 하셔야.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몇 년 보면서 느낀 게 반도체는 안 좋을 때 투자하셔야 돼요. 예, 좋을 때 투자하면은 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뭐 2021년, 22년 이렇게 딱 지나면서도 확실히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뭐 지금 1, 2분기까지는 실적이나 이런 거 안 좋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아마 올해 3분기나 또 내년까지 봤을 때는 또 업황으로 보면 좋은 그림 나오는데 확인하고 산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벌써 주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을 때 계속 좀 투자를 해보자라고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리지만 뭐 본인의 걸음으로 걷고 있다라는 점을 반도체 섹터는 얘기해 주신 거고 나중에 멈추지 않고 걸었을 땐 또 어느 지점에 도달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지켜봐야겠죠. 어찌됐건 사이클 산업인 만큼 조금 선행 베팅은 나올 수 있고 그 시점은 최악이라고 할 때 바라봐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언론 보도에서 막 호호라는 한자 쓰여지고 뭐 좋다, 회복한다, 훈풍이다 이런 거 붙을 때 투자하지 마시고 최악이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 보면 그걸 미리 매를 맞은 섹터가 다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OLED, 뭐 디스플레이 쪽인데 이쪽은 반도체 쪽보다 더 어려웠고 더 먼저 매를 맞았었습니다. 그래서일지 최근 들어서 그런 좀 긍정의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분석도 더해지는 것 네. 같아요. OLED, 뭐 디스플레이 이쪽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것도요, 그 작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은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쯤 걸릴지는 모르죠. 이게 주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근데 작년 이미 하반기부터 24년도에 애플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될 거다. 실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좀 공공연히 나왔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설비 투자한다라고도 공시가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이 나고, 근데도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이 OLED 섹터가 워낙 그때 이제 OLED 뭐 디스플레이 이쪽이 수요가 부진하고 뭐 특히 중국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아이패드는 뭐 24년이 나오는데 지금 그걸 굳이 반영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좀 논리였죠. 거기에 또 중국의 BOE가 점유율을 늘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노이즈까지 있었는데 사실 그건 노이즈였죠. 실제 보니까 BOE가 아직까지는 기술력에서는 한국 업체들을 따라잡기가 아직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을 좀 못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늘도 제가 오면서 이게 기사를 보니까 삼성의 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 같다. BOE가 지금 제대로 지금 그 애플을 좀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의 OLED 기업들의 어떤 이제 모멘텀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올 텐데 어쨌든 24년도에 애플 아이패드 최상위 모델이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반문들을 하세요. 아예 아이패드가 뭐 얼마나 팔린다고.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이패드는 면적이 한 5배나 나오거든요.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뭐가 들어가냐. 투스택 텐덤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요. 뭐냐면 이게 예전에 이제 발광층이 있죠. 그러니까 자체 발광을 하잖아요. 이게 2개가 들어간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텐덤은 이제 2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2마리 말이 이끈다는 건 그만큼 더 성능도 좋을 거고 이 전력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패드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폰보다는 당연히 대용량이잖아요. 이 그 충전기라든가 네.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또 기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나 이런 사용량이 2배 늘어나는데 면적은 5배면 이게 보통 그 최상위 모델이 한 1,000만 대 정도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5배만 쳐도 한 5천만 대 정도 규모 되고 여기에 2배를 곱해보시면 아이폰 1억 대 팔리는 거랑 사실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OLED 그 특히 소재주한테는 상당한 좀 모멘텀이
어쨌든 이어질 것 같고 올해 아마 하반기에 아마 이런 좀 수주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아마 5, 6년도 정도 예상은 하는데 지금 맥북에도 아마 OLED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 아마 장비 발주가 올해 하반기나 아마 내년에 아마 들어갈 것 같고 본격적인 생산은 25년도부터 되겠죠. 그러니까 장비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디스플레이 쪽, 특히 OLED도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섹터다. 그러니까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약간 이제 그 모멘텀을 이제 드디어 확보를 했기 때문에 OLED 이쪽 LG가 됐건 삼성이 됐건 그 중에 밸류체인 잘 공부하셔가지고 어느 게 좋다라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 안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다만 방향성은 확실히 좋아졌다. 단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이제 LCD는 거의 사양 산업이거든요. 그쪽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은 여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스텝 텐덤 같은 경우는 뭐 2마리 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2마리 말이면 사실 먹이도 2마리한테 다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소재 양 생각했을 때 소재주 쪽에 대한 아이디어도 찾아볼 수 있고 맥북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면 또 장비주 역시나 방향에 대해서는 섹터 자체가 조금 나아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조선 섹터 가볼게요. 사실 에너지, 뭐 탈탄소, 뭐 ESG 이런 것들 다 생각했을 때 어찌됐건 좀 교집합에 들어가는 섹터기도 한데 조선주는 왜 시세의 연속성을 못 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까요? 자꾸? 일단 이제 가장 큰 게 이게 에너지 가격에 주가가 많이 연동이 돼요. 근데 국제유가가 작년 전쟁 나고 나서 지금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120달러에서 60달러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네요.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에서 한참 많이 오르다가 정말 고점 대비 한 80%인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스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이제 투자 심리상 이것도 조선 발주 잘 안 되는 거 아닐까 이 우려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옛날과 다른 환경인 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연동이 많이 됐는데 지금 발주 환경 자체가 에너지 가격에 연동되는 발주가 아니거든요. 전형적으로 지금 공급이 지금 이 선박들도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고 이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다고 이제 다시 뭐 유럽에서 이제 뭐 천연가스 수입 뭐 LNG 수입 줄일까 이러진 않거든요. 어쨌든 비축을 계속 해놔야 되고 다행히 날씨가 도와줬죠. 그 스페인 같은 경우 이 겨울에 여름 날씨였잖아요. 그게 도와준 거지. 날씨는 언제든지 또 올해 겨울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LNG 수입은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러시아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터미널 투자하고 해야 되니까 이 사이클은 25년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에너지 가격 하락에 의한 좀 주가 급락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좋은 기회 아닌가. 지금 굉장히 또 조선업종 겨울이 왔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나 조선주나 또 비슷합니다. 겨울에 주식은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암울할 때 투자해야 되는 것 같고 앞으로 근데 이게 근거는 있어야죠. 이게 뭐 앞으로 무조건 좀 좋아지는 사이클이 와야 된다라는 내가 확신을 해야 투자가 들어가는데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LNG 사이클이 쉽사리 지금 없어지는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양 플랜트 쪽도 최근에 간간히 수주 소식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선 긍정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 부진했던 게 그 크레딧 스위스 사태 때문에 좀 부진했던 이유가 이 크레딧 스위스가 그리스 선주들한테 이 대출 좀 많이 해줬나 봐요. 근데 이제 그리스가 또 해운 강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이 그리스 쪽 선주 비중이 한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하기엔 UBS가 인수를 했는데 UBS가 선박 이거 좀 줄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주 또 발주 취소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좀 막연한 우려가 있지만 그게 약간의 비중을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뭐 발주했던 것들이 취소당할 정도는 아니고 또 이미 성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리스 선주들도 어쨌든 뭐 이 크레딧 스위스가 어째 UBS에 넘어갔지만 또 다른 또 금융사를 또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또 CS도 UBS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이 리스크들은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렸다 한다면 또 좋은 기회 같아요. 어쨌든 노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주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뭐 노이즈보다는 오히려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저는 항상 좀 역발상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 섹터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흐름을 잡아주셨고요. 또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체 시장 전략 뭐 짤막하게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 증시에 대해서 어떤 이제 투자 코멘트 해주고 싶으신지요? 네,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3월이 넘어갔고 가장 큰 고비가 이제 FOMC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좀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미국에선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파웰 연준 의장도 아직까지 물가가 완전히 잡히진 않았기 때문에 약간 여지는 남겨뒀지만 사실상 문구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거의 뭐 올려도 0.25% 한 번 정도 남았고 뭐 지금 예상 확률로도 5월에는 금리 동결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거 보면 지금 시장은 채권 시장은 금리 내려라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긴축이 끝났기 때문에 긴축이 끝났다는 건 뭐죠?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주가 지수가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PBR 0.9배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너무 올라간 거지만 다른 업종도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나 소외받는 좋은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자동차도 있잖아요.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식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투자를 하려면 좋은 주식은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그 좀 포모 현상 겪지 마시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관심 있는 기업들 한번 잘 분석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서 기회를 포착하신다면 분명히 또 좋은 성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작년과 올해는 분명히 달라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가지시고 투자를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동일하게 방향을 내고 있는 쪽을 잘 살피시면서 다음 포스트 2차 전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 주셨네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오랜만에 방송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